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원의 한국사 대표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조선은 기원전 BC, 비포 크리스트의 줄임말이지. 자,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어서 자,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는 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우리의 최초의 국가라는 것에 자, 일단 포인트를 두시고요. 우리 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고려 시대 때 1년 고려 후기 때 1년 스님이 있었던 삼국 유사의 이 고조선의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고조선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세 가지를. 그러면 첫 번째, 자, 당군의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잡으면 되고, 두 번째, 자, 위만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면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거든. 우리 이것을 위만의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 고조선의 법이 있는데, 자, 우리 이것을 팔조법이라고 해요. 팔조법. 그 중에서 세계조항이 전해지는데, 그 세계조항을 전한 세계조항을 통해서 이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면 되지.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면 당군의 건국 이야기부터 가볼게. 자, 쌤이 한번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해?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지.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한테 환웅이 어떻게 해? 쑥과 마늘 집어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100일 동안 버티는 놈하고 내가 결혼을 해줄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안에서 곰과 호랑이는 그 마늘을 하고 쑥하고 먹다가 호랑이는 어떻게 해? 80몇일째 되는 날 도저히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리고, 곰이 어떻게 그 끝까지 버텨가지고 환웅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곰이 끝까지 버텨서 환웅이 그 곰을 사람으로 만들어줬지. 웅녀로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지? 환웅이 그 웅녀랑 결혼을 해서 당군 왕검을 낳았다는 이 설화가 있단 말이야. 이거 완전 개소리지. 맞지? 완전 개소리야.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돼. 자, 먼저 한번 볼까? 환웅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들어라. 천손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천손사상. 자, 이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어. 비,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과 함께. 이거를 통해서 이 사회가 원경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설마 어떻게 사람이 곰과 호랑이랑 결혼할 수 있겠어?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신석기 때 배웠지? 뭐야 이거? 특정 동물식물 숭배한다. 무슨 사상이야? 토테미즘 사상이야. 토테미즘 사상.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누가 이겼어?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겼잖아. 그리고 누구랑? 환웅 부족이 연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기존의 토착 세력이었고, 환웅 부족은 선진 이주 세력의 결합으로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즉 토착 세력과 선진 이주 세력의 결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애가 나왔어.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당군 왕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당군 왕검을 좀 알아둬야 돼. 이 사람 이름이 아니야. 당군 왕검 사람 이름이 아니야. 당군은 뭐를 얘기하냐면 제사장을 얘기해요. 제사장. 왕검은요,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을 얘기해요. 군장. 즉 한 명이 정치와 종교를 다 주관하는 거야. 맞지? 우리는 이런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부르지? 재정일치라고 얘기해야 돼. 재정일치. 맞지? 재정일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당군 왕검은 인간을 널리 위롭게 한다. 무슨 인간? 홍익 인간이 건국 이념으로 고조선을 통치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린 당군의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당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위만의 고조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당군의 고조선은 약 한 1000년경 정도 이상 지속되다가 이 고조선이 되게 강성하는 시기가 있어. 강성하는 시기가. 이것을 고조선의 강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자 부왕이라든지
준왕 같은 강력한 왕들도 등장해. 왕위를 세습하는 시기도 있었단 말이야. 왕위를 세습하는 시기도 있었어. 자, 알겠어?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자, 상대부 장군이라고 불리는 관직도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런 상황에서 이 강성기도 약 한 800년에서 1000년 정도 지나갑니다. 알겠어? 그런 상황에서 자, 위만의 고조선이 시작되는데 이 위만의 고조선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당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한반도 북부와 자, 그리고 만주와 요령지방을 경계로 하는 이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야, 세력 범위.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 지역을 고조선의 영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토가 아니고 세력 범위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 지역에서 자, 우리 뭘 할 수 있었어?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관련된 유물. 그렇지. 비파형, 동검. 또 뭐 있었어요? 북방식 고인돌. 또 뭐 있었어요? 미송이 식토기. 이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 미송이 식토기, 북방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였지. 알겠어? 자, 이런 시점에 당시 중국에서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차하는 시기 때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차하는 시기 때 여러 가지 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중국에 그 중에 연나라의 침략을 받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 조선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 누구였냐면 준왕이었어. 준왕. 이 준왕이 위만을 본 순간 마음에 든 거지. 왜?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 그래서 위만한테 이쪽 지역의 서북 쪽 지역에 땅을 내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위만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준왕을 축출시키고 지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려. 우린 이것을 위만의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이때가 기원전 19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준왕이 죽는 게 아니야. 준왕은 쫓겨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는 마한 지역에 가서 나중에 마한의 왕이 돼. 알겠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이때 당시 중국에서는 여기는 한나라고 자, 그리고 남방에 우리 이 지역을 진나라라고 이렇게 불렀어. 진나라. 그러면 이 위만이 어디로부터 왔어? 중국으로부터 넘어왔잖아. 맞지? 고조선은 일단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잖아. 맞나? 그런데 이 중국은 지금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기 문화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위만이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무슨 문화를 들고 왔어요? 그렇지. 철기 문화가 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게 되었고요. 알겠어요? 두 번째, 이 위만은 중국의 한나라와 남방의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어요. 무슨 무역을 했다? 중개무역을 했어. 자, 이 한나라로부터 물건을 싸게 사서 진나라한테 팔고 진나라로부터 싸게 사서 한나라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한나라고 진나라 남방의 진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야, 이 고조선 빼고 우리끼리 교류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무슨 그런 석방만 있으면 나라를 거쳐서 교류를 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조선이 무역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지. 이것 때문에 한나라가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한나라 한무제 때 고조선을 쳐들어옵니다. 빵 쳐들어와서 어떻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때가 기원전 108년이야. 108년에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당시 이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은 자, 평양 지역에 있었다는 학설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령지방에 이 왕검성이 있었다는 학설도 있어요.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 고조선은 지금 누구한테 멸망한 거야?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한나라에 의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 고조선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나라가 한사군, 한군현을 설치해요. 이 지역에. 네 가지, 자, 군과 현을 설치한단 말이야. 군현을. 알겠어요? 한사군을 설치한다. 그래서 당시 고조선의 법이 8개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한테 망하고 나서 법이 몇 개로? 60여 개조로 법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나?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봅니다. 고조선은 몇 조 법이 정해진다?
팔조법이 전해지는데 팔조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개 조항만 전해집니다. 몇 개 조항만 전해진다? 3개 조항만 전해집니다. 그럼 이 3개 조항을 외우면 되겠죠? 자, 먼저 이해를 하고 확실히 외우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사람 죽인 자 똑같이 어떻게 한다? 사형에 처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형에 처한다. 우리 이 말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 사회가 뭘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의 생명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마치 두 번째,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즉 상해를 입히면 어떻게 한다? 지금도 남을 다치게 하면 폭력, 폭행이나 상해를 일으키면 벌금 내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이때도 상해를 일으켰을 때는 뭐로 갚는다? 공물로서 갚는다는 말이 나와. 공물로 갚는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공물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가 무슨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농경 사회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마치 그리고 갚는다 이런 말을 통해서 네 거 내 거라는 개념이잖아. 자, 바로 뭘 인정했단 말이야?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나? 자, 세 번째, 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즉 절도죄라고 얘기하지. 지금으로 치면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어떻게 한다? 노비, 종으로 삼는단 말이 나와. 종. 알겠어요? 그러면 절도죄를 되게 중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종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회가, 고조선 사회가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맞나?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 용서받으려면 50만 전. 이 50만 전 바로 뭘 사용했다? 고조선 사회에서는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고조선은 3개 조항 외에 또 전해지는 게 한 개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자의 정조는 중시한다는 말이 나오거든. 3개 조항에는 없어. 근데 8조법에 포함되는 내용이야. 알겠어? 3개 조항에는 없지만 8조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여자의 정조는 중시한다는 말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을 얘기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 고조선 끝!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7번 봅니다. 자,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자, 크게 3가지를 공부하면 돼요. 당군의 건국 이야기, 알겠지? 그리고 위만의 고조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8조법 중에서 3개 조항 정해진다는 거. 여기서 진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겠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은 당군의 건국 이야기는 1년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자, 당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환웅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손사상을 알 수 있겠지. 두 번째, 비바람 구름을 통해서 이 사회가 농경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토테미즘 사상, 그리고 곰부족과 환부족의 연합을 통해서 토착 세력과 선진 이주 세력의 결합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당군 왕검을 통해서, 이 사람 이름이 아니야. 당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였던 군장을 얘기해요. 알겠어? 즉 이런 사회는 무슨 사회야? 재정일치 사회야. 재정일치 사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사마는 재정분리 사회거든. 근데 고조선은 뭐라고? 재정일치야.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고조선은, 자, 당군의 고조선이 약 한 1000년 정도 지속되었다가 강성기를 맞게 돼. 구왕, 준왕이라고 불렸던 왕도 있었고요. 왕위를 세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도 있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원전 194년에 위만이가, 자, 당시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도망을 와서 우리나라에서 세력을 피해가지고 준왕을 축출시키고 지가 나라를 세우고 있는 위만의 고조선. 위만의 고조선의 특징 중요합니다. 자, 특징은 바로 뭐라고? 철기 문화가 확산되었고요. 두 번째,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는데 한나라가 무역에 손해를 봐서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고조선은 한나라한테 멸망한다는 거였어.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에 한 군현을 설치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법이 몇 개조로 증가했다? 60여 개조로 증가했다는 거. 알겠어? 자, 마지막에 고조선 몇 조법? 8조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조항 전해진다? 3개 조항이 전해진단 말이야.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말을 통해서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구나.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공물로서 갚는다. 공물이란 말을 통해서 농경사회였구나. 사유재산이 인정되었구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종으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다는 말을 통해서 계급사회였구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많은 돈을 내야 하면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당시 고조선의 팔정법은 법이 8개밖에 없어. 그런데 이 법이 8개밖에 없는 사회는 그 사회가 살기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되게 좋다는 얘기지. 8개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한나라한테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법이 60여 개 정도 증가했단 말이야. 사회가 좀 더 각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